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네네네. 예, 4시까지 네. 광주 금남로에서 네. 종교 탄압, 네. 삼권 분립 규제, 네. 이거에 대한 규탄대회가 있었는데 전한길 강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100일 전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만 수십만 명이 인파를 이뤘는데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한 400만 정도.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눈치를 본다네. 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자기네 김문수를 찍고 싶어도 나가는 거는 안 해도 자기 뜻은 있으니까. 네네. 예, 이게 좀 이게 요란스럽지 않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제 어떤 규제가 이건 네. 선거운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명심하시고 네. 또 오늘 손현보 목사님이 이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집회를 한 것은 성격이 유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종교 탄압, 규탄대. 네, 종교 탄압 네. 및 교회를 1, 2차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압수수색, 그것도 교회, 자동차, 목사님의 사택까지 들어가서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할 때 네. 저번에 이제 유명한 이제 정치인이 있으면 좌우에 관계없이 네.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한번 토론해보자 네. 하고 자담회를 해요. 그 자담회를 통해서 이제 뭐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네. 옛날 이현주 때도 했거든요. 네. 우리가 데리고 가서 이현주, 그리고 이현주만 한 게 아니라 박영준도 데려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설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네.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전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랬구나.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건드린 거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예. 그거 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의도가 보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게 뭐냐면 별건 수사를 하려고. 별건 수사. 네네. 예, 그래서 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손현보 목사님 입에 네.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세이브 코리아가 거의 한 40일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비를 들여서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왔을 거라는 것을 찾으려고 요놈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네. 예, 그럴 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이분은 지난번 코로나 방역 때도 교회 문을 폐쇄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전 교인이 몇 주간을 운동장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꿋꿋하게 네. 계속 해왔죠.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은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지만 심하보 목사님은 네.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렸어요. 그랬죠. 전 교인이 방호복을 입고. 예. 그 텔레비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열심히 싸운 분들인데 지금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눈에 가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에게 좀 배워야 될 역사적인 지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날 남한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네. 그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네. 남쪽에는 자유로운 선거를 허락하기 위해서 약 3년 동안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줬어요. 네. 근데 북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김성주인 네. 가짜 김일성을 김일성. 데리고 와서 네.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공산당 정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북한에는 교회가 2,600개가 있었고요. 네. 교인 수가 26만 명이 있었어요. 즉 어찌 보면 남쪽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보다. 예. 근데 그것이 만 2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그 배후에는 누구였냐면 부흥사로 유명한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네. 저 주먹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평양 시내에 네. 주먹으로 깡패짓을 하던 분이 선거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의 정강호 목사 비슷하게
좀 이제 영향력이 있는 목사였어요. 아, 예. 근데 김일성이 이 기믹도를 해유를 합니다. 조선기독교 총연맹을 좀 맡아달라고. 그걸 거절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아. 거절해서 해야 되고 조선기독교 총연맹이 아닌 독자적으로 교회가 공산주의와 대응하겠다고 전선을 펼치고 남쪽에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싸웠어야 하는데 예. 하도 해유를 하니까 이분이 못 이긴 척하고 조선기독교 총연맹의 대장이 됐어요. 그랬구나.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촌이 강반석이 어머니가 강반석이고 그 삼촌이 목사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로 꽉 잡아버렸습니다. 공산당이. 그래서는 마치 북조선에 있는 기독교는 김일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해버려요. 아하. 발표해버려요. 예, 예.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조작된 목소리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도 조작된 김문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목소리를 비슷한 네. 예, 예. 그런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는 소련의 진주와 소련의 평화적인 이 역할과 그리고 김일성 장군을 옹호한다는 그런 걸 전 국민에게 북한에 있는 주민에게 발표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쏘가버린 거예요. 아하. 물론 형식적으로는 북한 노동당 외에도 뭐 북한 사회주의 무슨 혁명당 이런 데가 몇 개를 만들었죠. 형식적으로는 네. 선거를 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것이 다 뭐였어요? 가짜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조만식 유명하신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을 해유하려고 기생집에 불렀어요. 예? 기생집에 불러가지고 이거 선생님 소련에서부터 입기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조만식을 술을 한 잔 먹이고 기생의 치마에 하려다가 조만식이가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누구 같은데? 누구 같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조만식을 찍혀버려요. 아. 그리고 두 번째 핵체간 게 뭐냐면 남북 지도자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김구를 불러요. 예. 김구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예. 김구가 이제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이 양반이 너무 주목을 이승만이만 받고 자기는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북한으로 건너가요. 어허. 근데 북한에 건너가서는 이 김일성이 뭘 보여주느냐면 그동안 준비한 군비를 딱 보여줘요. 아. 탱크 부대, 야포 부대, 병사들을 한번 우리가 열병 훨씬 강하다는 거. 열병을 싹 시켜주니까 김구가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그 남한에 와서 절대 남한만에 단독 선거를 하지 말라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김구는 예, 김구라고 예, 김구라고 예. 김킬링이에요. 예. 여러 사람을 죽였거든 이 사람은.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뭐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들은 뭐 민족의 지도자니 뭐 독립운동의 상징이라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사람은 상인이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이 상인을 죽였는데 지가 돈 뺏으려고 죽여놓고 민비리를 살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라를 친 것이 그 구라가 모인 게 백범일지예요. 그렇군.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한 것이 백범일지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넘어와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월 10일이라는 선거일을 잡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47년 5월 10일 그때부터 무슨 사건입니까? 5월 10일 선거인데 4월 3일 날 제주에서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공산주의 폭동. 네. 아니 한 달밖에 선거가 안 남았는데 그러네. 이들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여러 번 시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순사들이 경찰들이 말을 탔어요. 말띠 네. 뒷걸음질을 하다가 아이 하나가 다쳤어요. 그걸 빌미로 요놈들이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예. 4월 3일 날 5월 10일이 선거인데 네. 자 그래서 5월 10일 선거라도 4월 3일 날 제주도에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광주, 여수 이쪽에 있는 14연대 네. 14연대를 제주도로 파송을 합니다. 가라고 제일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예. 왜냐하면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14연대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안 가고. 가기 하루 전날 아. 가기
이게 아로사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예. 여순 반란. 예.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있던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군대가만 밥을 준다고 이 여수 14연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들어가서 계급을 차지하고 조직을 짜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날 반란 당일날에만 군경 가족 900명이 죽습니다. 아하, 엄청난 사건이네. 껍데기를 벗기고요. 껍데기를 벗고 여기 강주 여수 순천 지역에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 가족이 군인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난도질을 한 거예요. 아유. 그 얘기를 안 해요. 예. 그걸 지나마로 와서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 빨간 완장을 찬 자생적 그 공산주의자들이 네. 폭동을 이기면 지나마다 죽은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주도도 그렇고 분명히 여순 국군이 반란한 사건입니다. 그러네. 이게 반란이에요. 예, 예. 반란 수괴가 누굽니까? 김일성이고 박은영이에요. 네.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네. 제주도도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될 수 있는 내려오라. 안 내려온 거야. 예. 안 내려오니까 중산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전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집집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이들이 거의 몇 달 동안을 거의 뭐 6개월인가 9개월을 암약하면서 싸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미군도 출동하지만 누가 출동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골단, 예, 그리고 서북청년단, 네. 이들이 이제 같이 출동을 해요. 그러면서 진압이 겨우 끝나면서 우리가 8월 15일 날 드디어 재헌국회를 열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남한만에 단독 정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도 뭘 두고 지금 이들이 폭동을 일으킵니까? 선거를 앞두면 그래요. 선거를 앞두면. 그러니까 폭동에서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조작, 예, 여론 조작. 지금은 부정선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요. 예. 총성 없는 전쟁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른들이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은 지금 개헌을 하는 목표가 뭐냐? 연임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하겠다는 한 거지. 번 쉬었다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예. 끝나는 거예요. 총통제가 되는 거예요. 네. 총통제는 뭡니까? 대통령제와 수상제를 대통령이 다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야,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바람에 네, 네. 종교 탄압이라고 해서 규탄대회가 그런데 연결이 됐거든 보세요. 말이거든요. 이 강주 지역의 교회가 네. 거의 교세가요.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보호마율은 예. 호남 지역이 더 높습니다. 맞아요. 거의 40%입니다. 네. 저쪽 이 경남 지역은 2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은 특히 익산 이쪽 지역은 60%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안 나와요, 목사들이. 아까 박영우 목사님이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분 혼자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저도 여기 친구들이 많은데요. 얘기 잘하다가 빗나가요. 아, 아니, 그 정말. 목회자들 많이 만나긴 했는데 대부분 얘기가 이게 뭐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아까 김익두 목사 말을 제가 편을 든 거예요. 예. 자, 김익두가 조선기독교 총연맹이 되고 회유를 했죠. 김일성이가. 네.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목사님들 편하게 하도록 교회 건드리지 않겠으면 했는데 아니요. 정권을 딱 잡자마자 먼저부터 한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 없애라. 예. 금요 철학기도 없애라. 일요일만 예배 드리라.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됐대. 그 다음에 뭐냐? 헌금 거두지 마라. 완전히 뭐 그래 말살이네. 그렇지. 서서히 한꺼번에 하면 반항하니까. 그렇죠. 반항하니까 주전자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 작전으로 서서히.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회는 국유재산이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공회소라고 쉽게 말하면 예. 사람 모임을 할 때 회의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려서 모든 2,500 교회가 다 빼앗겨버렸어요. 결국 유교가 터지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던 분 25만 명 기독교인 중에 거의 15만 명이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랬구나. 예. 이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예. 한국교회 역사를 어찌 그리 잘 압니까?
맞죠? 책도 펴려가다 보니까 예. 좀 이제 공부 예. 열심히 했어. 자, 이제 부산도 똑같은 지금 네, 네. 행사가 좀 되는 거죠? 네, 부산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낙동강전선 아니겠어요? 네. TK, PK는 마지막 항상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낙동강전선 마지막 보루 여기에서 70% 이상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네. 뭐 9라미터지만 지금 뭐 이재명이가 한 40%, 네. 뭐 김문수가 45%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9라지만 네. 그래도 PK는 70%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 작전하러 가는 겁니다. 아까 광주 목회자분이 우리한테 네. 물어요. 네네. 김문수 후보가 요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뜨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결과 예측이 나옵니까? 네네. 네. 자, 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 20대 때도 네. 마지막까지 이재명이가 54%로 나왔어요. 아, 근데 선거를 까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많이 안 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워낙 이재명이가 리스크가 많으니까. 네. 45% 박스. 그러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 박스가 좀 올랐네. 45. 그러니까 이재명은 못 속이니까 45%를 원래 37% 아니었나? 누가? 이재명이. 이재명이. 원래 37%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KBS, MBC 이 조중동 이 인간들이 리얼미터, 구라미터 뭐 이런 걸 조작을 해서 전화를 가지고 압박면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샤이 보수들은 대답할 기사를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적극청은 항상 민주당 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걔들은 끝까지 이재명을 지지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만 이제 치압이 되다 보니 표본에 오염이 많죠. 예, 많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이재명은 42%안 넘는다. 예. 그리고 어제 젓가락이 네.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맘카페마다 이재명을 지지하던 엄마들이 싸움이 붙었대요. 아까 옆에 있는 분이 네, 자기가 그렇죠. 예. 그런 엄마들 뭐 이 호남 분들 카톡 배양에 여러 방 들어가 있는데 누가 이제 젓가락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게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랬구나. 그런다면 이제 적어도 이재명 지지하던 3%는 움직이고요. 네. 이준석을 지지하던 2%도 움직입니다. 아, 그러면 네. 5%가 옮기기 때문에 이 사건 6일 동안만 떠들어주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포스타로 하나 나온 게 좀 네, 네, 얼마 네. 전에 있었는데 네.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네. 어떻게 되는겨? 그러니까 이겨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타가 있더라고. 예, 이깁니다. 이깁니다.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네, 이깁니다.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재명이 앞서고 네, 있지만 네, 선거 결과는 네. 이게 완전히 돌았을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2%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네, 네, 서로 2% 이상. 나누고 있거든요.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5월 30일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크로스, 크로스 역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29일이잖아요. 네, 내일입니다. 예, 내일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크로스를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젓가락이었다. 이 그러니까 젓가락이 어디서 나올지 몰랐는데 네, 이 젓가락은 네. 6월 3일까지 계속 갑니다. 6월 3일까지 민간들에게 계속 해자가 되면서 네.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분들에게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짤이 1인짜리 돌아다녀요. 네. 아버지는 찍고 엄마는 긁어버리고 아들은 주신다고. 그 참나 이거 참나. 아까 그 광주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 참나. 내가 이제 여기 광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20%는 그러면 대박입니다. 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 16% 나왔거든요. 그때보다 분위기가 네, 좋다 원래 그러더라고. 12%였던 이 지역에서 네. 16%인데 그때보다 좋았고 네. 윤석열 어게인 하면서 그때 4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 찬성. 아니 탄핵 찬성이 아니라 계엄 찬성. 탄핵을 반대한다 그렇죠. 하는 그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표는 안 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표는 안 내지만 표심은 좋은 방향으로 흐를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온갖 비리를 은폐를 네. 하고 있지만 네. 많은 국민들은 네. 이미 깨닫고 알았다. 예.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네. 걸로 보고 네. 국민들의 분노는 분명히 표심에서 나올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이슈에서 예, 만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또 부산 가서 네, 네.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김재현 회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맛있는 회 감사합니다. 드시러 오십시오. 아, 맛있는 회? 먹으러 오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사 갑으러 오십시오. 아,
아이고 걱정되네. 봐봐요. 한 500원 들어갈 텐데. 아, 관계없습니다. 쓸 때는 예. 써야죠. 예. 사흘 놓으면 예. 회 한 잔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